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함민호입니다. 페트롤 전북이라는 프로그램은 40년 가까운 시간 전북의 출근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시사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지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쉬운 점은 유일하게 전북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이라는 점입니다. 28분이라는 시간 동안 전북의 현안을 다루기에는 너무나 물리적으로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마다 연말에 멍석 토론이라는 특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올해는 분기별로 좀 더 나눠서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청년이 전북을 말한다라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청년이 화두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화두도 있습니다만 전북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한 해 20, 30대 청년이 만 명이 전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물론 돌아오는 청년도 있습니다만 전북의 현실에서의 청년의 현 주소는 그리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에 반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청년의 열기는 뜨겁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권에서는 헌정사상 첫 30대 제1야당 대표가 탄생했고요.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이 이끄는 청년 TF를 가동하는가 하면 청년 비서관 자리에 만 25세 청년을 발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권은 청년 재난시대를 부르짖으며 청년 특임장관을 제안하기까지도 했죠. 자, 이렇게 청년을 향한 관심이 집중되는 이때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어떤 생각으로 내 고향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해서 스스로의 궁금증과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대표로 6분을 모셨습니다. 각 분야에서 활동하며 전북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청년의 전북 일자리, 청년이 본 전북 정치, 그리고 전북의 교육, 청년 정책 등 다양한 주제로 오늘 3시간 동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19 관련 방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있는 이곳은 KBS 전주 총국 실외 야외에 있는 카페 실내인데요. 소독 등 방역을 마쳤고 모든 출연자들은 출입자 명부 작성과 체온 확인 또는 손 소독을 완료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녹화에 임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6분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면서 저보다 나이 어린 패널과 함께 하기는 처음입니다. 소개하기가 참 떨리고 그래서 본인 소개를 각자 좀 하면서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누가 먼저 할까요? 예, 김은총 씨. 네. 따스한 봄이 오면 난 다시 갈 테야. 나의 마음속 전북.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의 싱어송라이터 이상한 계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은총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전북의 청년이자 또 전북의 지역 음악 운동가로서 복합적인 이야기 전달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수이자 문화예술 기획자. 예, 가수 맞죠? 네, 가수 맞죠. 네, 앨범을 내고 직접 이 지역에서 지역 음악 자급자족을 기치로 활동하고 있는 인디 뮤지션입니다. 예, 아직은 그렇게 매스컴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지역에서 네. 그래도 활동하고 있는 가수 이상한 계절. 우리가 네. 좀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하민호 아나운서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뭐 전북 모든 분들이 네.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 뜻깊고요. 네, 더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래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분, 어떤 분께서 소개하시겠습니까? 정읍시 청년지원센터의 백정록 센터장. 예. 네. 보통 40이라고 말하면 불혹이라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저도 곧 불혹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청년 중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백정록이라고 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정읍에서 청년지원센터를 네, 그렇습니다. 네. 운영하고 있는 백정록 센터장. 예. 40이면 청년이죠? 지금 전라북도 조례상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84년생까지 아직 청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옆에 계시는 우리 최영호 변호사는 그렇게 보면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얼마 전에 그 임실군에서 이제 전문가로 자문을 좀 요청하셔서 가봤더니 55세까지 청년의 나이를 좀 넣어야 되지 않겠나 예. 하는 바람들도 있고요. 실제로 광주 광진구에서는 만 45세까지 현재 청년 조례가 통과가 돼 있거든요. 물론 청년 국회법에 의하면은
만 34세를 청년으로 보되 지방 조례에 따라서 만 39세까지 인정한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네. 지역에서는 청년이 없다라는 이유로 사실은 청년의 나이를 더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다양한 논의들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얼굴로 보니까 제가 보니까 청년 맞습니다. 네. 그래서 훌륭하시네요. 네. 자연스럽게 우리 최영호 변호사 소개 좀 해주세요. 지한이 지호 두 아들 아빠 최영호입니다. 예, 뭐 나이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81년생 41살이고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만 40살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자리 청년 얘기를 한다는데 이 자리 와도 되나?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좀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좀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예. 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 최영호 변호사였고요. 그러면 오늘 이 6분 중에서는 가장 연장자.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 그러면 가장 연하의 패널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우리 김현지 씨일 것 같은데, 예,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10년 동안 서울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향인 정읍에서 공직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정읍에서 살고 있는 청년 김연지입니다. 예, 올해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9입니다. 오, 그래도 뭐 그렇게 막 어린 그런 청년은 네,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제 30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이시죠? 네, 저는 지금 정읍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주민센터에서 오.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인데 지금 이제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몇 년 차세요? 저는 아직 1년 차입니다. 그럼 새내기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계시는 우리 유지혜 씨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서 지금 30년 넘게 살고 있고요. 직접 농기계를 운전해서 농사를 짓고 있고 그 농사 지은 걸 기반으로 우리 밀빵, 우리 쌀빵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식생활 체험까지 하고 있는 청년 농부 올해 12년 차 청년 농부이자 또 아이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 유지혜라고 합니다. 이야, 12년이면 20대 때부터 농사 일을 시작하셨어요? 네, 27살 때부터. 와, 사실 오늘 오실 때 나머지 5분은 빈손으로 오셨잖아요. 유지혜 씨만 직접 만든 빵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1차 산업인 농업, 생산 그리고 2차 가공 판매까지 운영하시고 네. 또 아이도 키우시고 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뭐 농사일 다들 힘들지 않으세요? 지금 한참 더운 시기잖아요. 다행히도 6월에 일은 다 끝나서 이게 네. 지금은 관리하고 있는 시기여서 날이 더워도 그래도 이게 밖에 나가서는 안 하고 있어서 그나마 괜찮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농부들이 할 일이 많이 없는 시기이기도 해요. 예. 야 정말 한 가지 일을 하시는 보통 저처럼 이게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주어진 일 한 가지만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한 가지가 아니라 최소한 3가지 이상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셔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여러분들의 청년으로서의 이야기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한 분 남으셨는데요. 예, 최정현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종신 씨 기획사로 많이 알려진 서울의 어느 기획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 5년 전에 2017년도에 귀농을 해서 고창으로 이제 가서 땅콩 농사를 짓다가 작년부터는 이제 군산 부모님이 거주해 계시고 있는 군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거기서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여러 야채들을 생산하면서 제가 생산한 농산물로 수제 반찬을 만들어서 팔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에 청년 모임 단체가 있어요. 전라북도 청년 모정이라는 단체 회장이 올해 되어가지고 이렇게 회장으로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유지혜 씨가 그럼 농부 선배시잖아요. 예, 농사 어떻게 좀 할만하세요? 아니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지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논농사 위주로 하시고 저는 네. 밭농사 위주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바쁜 시기예요. 예를 들어서 수확물이 조금씩 나올 때거든요. 예. 그래서 고추도 따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옥수수도 따야 되고
약간 이런 풀 관리 같은 것들도 해줘야 되니까 지금 되게 중요하고 많이 바쁜 시기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청년들이기 때문에 온라인 거래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온라인 판매 같은 것도 하나의 주 판매 분야로 좀 기회를 좀 삼으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직거래 장터가 이제 많이 없어지고 요즘 이제 프리마켓 같은 것도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판로가 적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긴 했어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다른 고객님들이 재구매율도 많이 있으시고 믿고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에 입에 풀칠 정도는 좀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각자 이제 하는 일은 다르지만 또 14개 시군 사는 곳도 다르지만 전북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청년 글쎄요. 뭐 저 역시도 아직 50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청년. 그래서 오늘 옷도 아주 이렇게 젊게 입고 왔는데 괜찮은가요? 예. 예, 뭐 원래 본 바탕이 잘생기셔가지고 네, 훌륭하십니다. 네. 이게 다 편집될 내용을 지금 네. 알고 계시고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왕이 어차피 이제 6분 중에 네. 저희 페트롤 전북에 출연을 하신 분도 계시고 처음 나오는 분도 계시는데 백종록 센터장께서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시잖아요. 본인도 청년이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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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행정과 청년 사이의 가교 역할. 그래서 이 시대의 청년 내지는 지역의 청년, 특히나 뭐 정읍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소도시의 청년 느낌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청년의 가교 역할 어떠세요? 뭐 궁극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분명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적인 그 정책 기조와 청년들이 바라고자 하는 체감의 그 욕구가 정반대 방향에 있다고 서 있고요. 예. 우선 정책이라는 게 하나가 도출된 건 단순히 예산만 수반해서는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랩이라는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실험도 통해야 되고 그 지역의 지역성도 봐야 되고 산업도 봐야 되고 다양한 변화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이런 센터 같은 역할이 단순히 청년들을 지원하는 걸로 끝나느냐?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수반을 받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좋은 과정들은 정책화하고 거기에 걸맞는 예산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성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에디슨이 세상을 밝히는 전구를 만드는데 2,400번이 실패를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냥 단순히 청년들에게 예산에 얼마를 주고 성공해라 말하고 하는 것들은 저는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과 지역에 있는 정책을 수반하는 거에도 물론 어려움이 있다. 예.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거 뭐 거의 전문가 수준에서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저는 뭐 그냥 청년이라고 하면 많은 시청자나 청취자분들께서 아주 세련되거나 전문가적 성향이 아닌 그냥 순수하고 현실에 놓인 어떤 불평 불만이랄까 또 요구의 사안을 표출하는 데 정도에 그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래도 청년을 지원하는 센터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전문가적인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센터에서 보다 보면은 뭐 소위 말해 제가 상담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좀 예. 잘못된 것 같고요. 많은 청년들이 오는 이유가 제가 센터를 하면서 가장 큰 주변의 불만이 담배꽁초가 그렇게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딱 아침에 출근하면 담배꽁초 줬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보니까 이 친구들이 뭐가 필요해서 오는 게 아니라 비빌 언덕 필요해서 오는 것 같아요. 형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같이 담배 한 대 필 사람? 나 이것 때문에 어려워.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해서 온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친구들의 비빌 언덕, 그다음에 마음의 안식처들이 좀 필요해서 오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우리 같은 이런 공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정책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나. 거기서 정책의 시발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 좀 해보거든요. 저 역시도 정국 센터장님 말씀에 너무 동감하는데요. 저는 전주 전북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전주 전북에서 터를 잡고 음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이유가 결국엔 사람 때문이거든요. 저의 음악을 알아주시고 저의 음악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전주 전북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힘이 되는데 사실상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그거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정책으로 제안까지 이어가기에는 사실
실무 현장에서는 어렵거든요. 실생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저희의 활동들을 지켜봐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걸 종합하여서 정책화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거를 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청년지원센터는 정읍시에만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까? 이거는 전국적인 바람이 불기는 합니다. 보통은 광역 단위에서 많이 있고요. 요새 추세를 보면 20만, 30만 단위에서 청년센터들이 좀 우후죽순 좀 생겨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사실 정읍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빠르게 갔죠. 10만 도시에서 특히 도농 도시에서 청년센터가 있다라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여서 보통 10만 도시, 20만 도시에서 전화가 많이 오시죠. 견학도 많이 오시고 상담도 많이 오시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정읍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읍시에서 이제 공무원으로 시작한 김현지 씨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행정에서 생각하는 청년 지원과 또 실제로 오늘 말씀 들어보면 그냥 뭐 같이 얘기 들어줄 사람, 커피 마셔줄 사람, 내 마음 고생을 좀 들어줄 수 있는 이런 곳이 이제 센터의 어떤 주 역할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에서 좀 더 바라보는 시선이나 시각이 조금 더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물론 뭐 아직 이제 신입의 이제 공무원 생활을 이제 하는 분으로서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처음이시잖아요. 어떠세요? 아, 네. 저에게는 되게 저도 이제 행정 공무원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또 이 업무에 대해서도 좀 잘 모르는 점은 있지만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청년 단체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좀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자연스러운 고민이 들게 해주는 것 자체가 되게 오늘 이 시간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뭐 차후에 각자 이제 발제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만 우선 시작 전에 자연스럽게 전북에 사는 청년으로서의 각자 이야기를 좀 한번 더 좀 자연스럽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최영호 변호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잖아요. 변호사. 아, 예. 예. 그 변호사로 살기 이전의 청년과 그래도 변호사로 살고 있는 지금의 청년 내지는 수도권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떤 변호사 뭐 변호사 직업을 이야기하셔도 좋고 그냥 내가 전북에 살고 있는 청년으로서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세요? 우선 조금 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청년이 뭘까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실 청년이라는 거는 약자거나 그러진 않고 어떻게 보면 젊음과 도전과 뭐 힘이 더 셀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보면 뭐 그런 상황인 건데 어느 순간 우리가 청년의 부조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아마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연령, 저숙련, 뭐 저경험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 진출에서 비교적 약자의 위치에 서 있는 거죠. 특히나 취업난이 있다 보니까 이제 다수가 어떤 기회를 못 얻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청년에 대해서 문제도 심각한 거고 우리가 이 얘기를 좀 하자고 모인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제가 청년이냐? 전 사실 나이대도 사실 나이가 40이 넘어가서 청년도 좀 아닌 것 같고 제 업무 영역에서도 한 이제 거의 10년 차가 돼가기 때문에 저숙련도 아닌 것 같고 사실 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좀 청년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가만 보니까 이제 연령도 사실 30대 중후반이면 어느 기업에서든 과장 이상의 직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관리자 역할도 하고 밑에 직원들을 가리키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그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과는 거리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그것과는 좀 거리가 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20대 초중반 청년과 저를 동일시해서 청년이라고 놓는 순간 청년 문제는 사실 산으로 가는 거죠. 예, 좀 구분을 해서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아까 좀 질문에 좀 답을 좀 드린다고 생각을 드린다면은 저는 사실 회사에서 사원을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단 나는 이제 뭐 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는데 뭐 좀 이렇게 호칭도 그렇지도 않고 뭐 모든 게 좀 애매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좀 제가 제 직업 얘기를 하자면 변호사라는 직책을 가진 순간 좀 세상이 너무 편해지는구나. 누군가를 봐도 나한테 하대도 안 하고 호칭도 불려주고 그냥 제가 막 돈벌이를 떠나서 어디 가서도 좀 편하다는 생각.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오늘 제 처가 네가 왜 청년이고 네가 왜 무슨 청년 문제를 얘기하겠냐. 너는 두 아들 아빠고 기득권이다라고 얘기해서 말 조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요. 저희가 이제 이 멍석토론 청년이 전북을 말한다 기획을 하기 시작할 때 청년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구분이란 말씀은 40대도 청년이고 30대도 청년이고 20대도 청년이라면 다 같은 청년으로 묻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전체 구성원을 함께 이 자리에 모아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대표적으로 나와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청년도 많지 않고, 하지만 지금 나이가 조금 많더라도 내가 전북에서 살아온 시간 동안에 그 청년의 시간들을 계속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낌 정도는 같이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꼭 본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주변의 후배들의 이야기, 또 동년배들의 이야기, 또 자신의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진다면 우리 전북의 청년의 현 주소를 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정현 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청년 모임의 대표, 모정의 대표를 얼마 전에 맡으셨잖아요. 이런 청년 단체가 많습니까? 청년 단체는 시군별로 되게 다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민간 단체잖아요. 근데 그 단체는 뭐 하는 단체야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었어요. 그냥 가입한 이유가 지역에 왔는데 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가입해서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뭔가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단체에 대한 애착이 되게 생겼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토론 같은 걸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나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 단체장이 되면서 그냥 서로 모든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되게 무거운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 시군마다 이런 것, 그 조례라든지 이런 정책 부분을 좀 살피게 되고, 저도 모르게 약간 정책 부분에 대해서 뭐 공부를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예, 머릿속에 막 들어오진 않지만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단계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기획하고 있는 그 아이템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농촌을 기반으로 해서, 왜 지역 사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농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농사를 짓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약간 그 어떠한 농촌 지역을 발굴하고 그 안에서 옛 것을 좀 찾고 그것을 뭔가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마련하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나중에 전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청년 모임체에 활동을 하면 그래도 좀 많은 도움이 됩니까? 네, 아무래도 그 전라북도 내에 있는 그 네트워크가 좀 생겨서 예. 뭔가 예를 들어서 제가 농사를 하는데 상품을 내기 위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거기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농업인, 문화예술을 기획하는 그 기획자분,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또 행정에 계시는 분,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습득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이제 공모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해가면서 되게 윈윈하고 있는 단체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